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과연 특감반의 감찰까지 무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손이 과연 비단 김경수, 윤건영, 청경득, 유재수 요 멤버의 단톡방 차원에서 결정된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입니다. 더 윗선에 있기는 없었느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 유재수와 정권 실세 3인방의 친분 인연 말고 다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일단 조국 수석은 유재수가 누군지 몰라. 너무 몰라. 그래서 감찰 중단했다가 하지마. 바꿨잖아요. 약간 모양 빠졌잖아요. 모른다. 그럼 조국 수석이 뭔가를 감내하면서 덮을 것 같지는 않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니까 김경수, 윤건영, 청경득 과연 이게 다일까? 검찰은 궁금하다는 거예요. 유재수 부탁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이들 셋 넷이 감찰 무마를 시도했을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누구냐? 유재수 당 전문위원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나는 친하다라고 친분을 과시했던 적도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찰 중단과 관련돼서 누구의 지시냐? 만약에 지시가 있었다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최근 검찰 진술 내용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표현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나도 외부에서 청탁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일단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잘못은 아닌데 나도 외부에서 청탁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 청탁한 사람 누구냐는 거죠. 2010년 10월부터 진행하던 유재수 감찰 중단해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 유재수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구명활동 대상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검찰은 백원우 유재수 진술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김경수, 윤건영 등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영환 전 의원님. 검찰의 시각은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누군가가 이 민정수석실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강력한 누군가가 그 감찰하지 마라고 이른바 청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굴까요? 일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외부 청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원우 씨 하면은 어쨌든 청와대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수석보다도 더 실세였다라고 다 알려져 있었던 인물에게 자, 요청이었는지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재수 씨가 원래 또 본인 자체가 실세였지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제니 형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까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면 또 실세였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조국 수석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백원우도 나도 외부 전화 받아가지고 내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나머지 사람들도 전화했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조국 수석이 이제 입을 어떻게 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조국 수석이 나는 사실 별 생각할 게 없었는데 감찰 계속 하려고 했는데 왜 압력이 왔다라고 한다면 좀 면피는 되겠죠. 조국 수석이 책임이 좀 자유로워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본인 관련 수사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묵비권 행사에 왔는데 이 건에서 만약에 본인이 묵비권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지금 다 조국한테 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형철 이야기했습니다. 조국이 외부 전화가 많이 왔다. 근데 감찰 중단해라 라고 했는데 그럼 조국이 여기서 조국 현재 교수죠. 조국 교수가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 본인에게 이제 죄를 뒤집어서 자기가 못 쓰는 거고. 그런데 만약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좀 가벼워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조국 수석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졌고 어찌 된다면은 조국 수석이 다른 것보다 본인 비리보다도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어찌됐든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저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다. 네. 누가 했는지는 당사자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네. 자, 이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사실은 조응천 의원님이에요. 국정원에도 계셨고 검찰에도 계셨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도 계셨잖아요. 요번도 청와대예요. 청와대로 갑시다. 근데 좋은 건 다 했어요. 자, 공직기강 비서관에 계셨으니까 이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기면 그만 아니면 기면 좋고 아니면 그만 식으로 이루어지는 청와대 특감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보다 더 무섭다는 게 아시잖아요. 청와대 특감반의 특별감찰이라는 건데 그거를
유효하게 빠져나갔다. 외부의 청탁이 있었다. 이 정도 무시무시한 청와대 특감반의 특감을 중단시킬 만큼의 외부 인사의 압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너무 질문이 길었나요? 네. 듣다 좀 포인트를 좀 잃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특감반의 그 루틴에 대해 가지고 저는 묻는 줄 알고 그거 생각했었어요. 이인걸 반장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특감반원들을 불러서 좀 비속어를 하면서 뭐 위에서 접으라 그런다. 이 XX 뭐 손봐야 되는데 뭐라고 했다는 보도가 옛날에 좀 나왔죠. 나왔죠.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냐 이렇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같으면 딱 한 명하고 직접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그래야 나중에 좀 이렇게 봐주게 되었을지라도 말이 안 나가게 새죠. 되는 예. 거지. 그걸 거기 있는 반원들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이 건은 뭐 유재수 전 부시장 압수수색의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송 부시장만큼 좋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물증은 그런데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김태우 전 수사관 등 민정에 있다가 특감반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정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행정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반장 이런 분들이 어쨌든 있는 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이 이제 지금 동력을 갖고 가는 것 같은데 누구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 뭐 추측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더군다나 여당 의원으로서 그 뭐 말씀을 할 수도 없는 얘기고 다만 지금 유재수 전 시장 얘기가 그동안에 조금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사가 좀 막판으로 가는구나라는 느낌은 받고 있고 또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도대체 조국은 어디 갔냐고. 예, 좀 있으면 나와요.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검사라면은 그동안에 손 놓고 조국 사건에 대해서 그 일가 사건이나 아니면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얘기고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 모르게 지금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예상합니다. 얼마 오래지 않아 조국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올 걸로 전 예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그 오늘 보도 중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가지고 재판부가 뭐 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는 조국 교수한테는 아주 힘든 얘기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뭐 법조계의 관행입니다. 어쨌든 부부지간에서 한쪽이 들어가 있으면 한쪽은 좀 봐준 거기 때문에 근데 보석으로 나왔다? 그러면 참 힘들죠. 조국 수석이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열어두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